우리가 01 함수의 극한, 예, 수학2예요. 수학2 과정은요, 일명 미적분이라고 불리는 과정으로 문이과 공통 미적분이고요. 예, 개정된 교재로는 선생님이 처음 수업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학생들은 개정되기 전 상태인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를 배운 후에 함수의 극한을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수열의 극한과 급수가 이과 미적분 파트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이과 공통 미적분은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되고 교재를 약간 개편해서 개편된 교재로는 처음이기 때문에요. 혹시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내가 옛날에 강의를 들었다. 근데 강의 페이지가 안 맞는다. 어쩔 수 없어요. 새로 교재 받으셔서 수업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함수의 극한이라고 했을 때 함수는 우리가 이미 알지. 우리 이미 함수는 좀 알아.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이런 것도 알고 분수 함수도 알고 그죠? 예, 무리 함수도 알고 나 함수는 좀 알겠어. 근데 극한이 뭐지? 자, 수학에서요. 이 한글로 극한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고 리미트라고 읽어요. 리미트라고 있습니다. 이 리미트가 바로 한글로는 뭐다? 극한이에요. 되겠습니까? 이제 극한이라는 말 나오면 전부 리미트구나. 그럼 함수라는 거 우리 보통 fx, y는 fx 이렇게 표현하잖아. 함수의 극한은 이거예요. 함수의 극한. 되겠습니까? 요런 녀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부를 해보겠다. 자, 그러면 우리요 리미트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리미트는 수가 아니다. 계속 옆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에 불과하다. 리미트는 수가 아니다. 계속 옆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에 불과하다. 리미트는 수가 아니다. 계속 옆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동주양이 뭐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설명회 같은 거 맞나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동주양 화이팅이에요. 네. 오늘 빠졌는데 생각해보니 어제 뭔가 얘기를 했어. 왜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리미트는 이런 식으로 써요. 리미트 밑에 명령어를 붙여놓습니다. 어떤 명령어? 야, x는 1 근처로 가라. x는 1 근처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뒤쪽에 함수식을 적어 놓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외쳐. x는 1 근처로 가라. x는 1 근처로 가라 하는데 뒤에 있던 x가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1 근처로 갈게. 뭐 이런 게 바로 함수의 극한과 관련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리미트를 학생들이 이런 걸 보면 와, 얘는 1 놓는 거야. 리미트는 수인가 봐. 이렇게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리미트를 수처럼 의식해서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x를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와 x의 곱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는 단지 x는 1 근처로 가라, x는 1 근처로 가라 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마치 소리가 벽 너머에서도 들리는 것처럼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라는 것은 소리에 불과하므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곱안, 로그안, 루트안 으로 제한 없이 들어가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리미트 아래 제시된 문자만이 리미트의 지시를 받는다. 이 문자 이외의 다른 문자 혹은 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리미트는 그냥 명령일 뿐이에요. 소리.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전부 리미트, 극한이 나와 있고 뒤에 다양한 함수식이 나와 있어요. 로그 함수, 무리 함수, 삼각함수, 2차 함수, 지수 함수, 뭐 y, 뭐 x, 1차 함수, 뭐 xy 이런 녀석들이 나와 있죠. 자, 이런 겁니다. 얘가 명령을 내려요. x는 1로 가라, x는 1 근처로 가라. 1로 가라가 아니야. 1 근처로 가라야.
바로 1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면 1 근처 여기까지 보내는 걸 우린 극한이라 그래요. 1 근처까지만 보내는 거. 1이 아니고. 1로 보내는 건 뭐야? 함수값이에요. 1 근처로 보내는 게 극한입니다. 극한까지 밀어붙여서 바로 1 옆에 있는 바로 그 수까지 보내는 게 극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 때 x는 1로 가라 이러면 로그는 사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지. 단지 x만이 영향을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어를 바로 x 앞에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즉 리미트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로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요. x는 1 근처로 가라 라고 하면 함수값도 1 근처에 도착하겠지. 함수값이 1 근처에 도착했어요 라는 걸 우리는 그냥 1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1도 1 근처예요. 로그 1은 몇인데? 로그 1은 0. 우리 로그 배웠죠? 4권에서. 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x한테 막 명령을 내리고 있으면 그 x 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어요. 즉 얘는 뭐가 된다? 루트 1. 답은 1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리미트 세타가 파이로 갈 때 세타. 바로 자기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세타 앞으로 넘어가서 결국 얘는 사인 파이가 됩니다. 수학 1에서 배웠던 삼각함수네요. 사인 파이의 값은 몇이다? 0 되겠죠. 자, 요 녀석 마찬가지입니다. 제곱 안으로 들어가서요.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x 전체의 제곱 요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즉 1의 제곱이므로 2. 마찬가지로 지수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나의 명령을 받는 x가 지수에 살고 있으면 리미트는 소리가 돼서 지수에다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얘는 2의 1제곱이 돼서 답은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y가 있는데 앞에서 외쳐. x는 1 근처로 가라. x는 1 근처로 가라. 근데 그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애가 뒤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므로 y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뭔 소리야? 이러고 그냥 y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오겠습니까? x. 자, 그리고 요런 녀석이 나오면요. 명령을 받는 녀석 앞으로 요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2가 돼서 답은 2야. 요런 식으로 리미트는 내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 대상 앞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예요. 왜? 수가 아니라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령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지금부터 수렴한다, 발산한다 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렴한다 라는 말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y는 fx라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도 y는 fx라는 이와 같이 생긴 상수 함수가 있어요. 이거 좀 적어 놓으세요. 자, 이때 함수의 극한이 수렴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이 문제를 딱 봤어. x를 어디에 점점 가깝게 만들고 있는 그림 같아. a에 점점 가깝게 만들고 있는 그림 같죠? 야, 내가 x를 a 근처로 보낼 때 도대체 함수값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라고 묻고 있어요. 자, 함수값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알파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보이죠? 맞습니까? 자, 우리는 이때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 x를 a로 극한까지 밀어붙여!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함수값 fx는 알파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우리는 이때 화살표가 아닌 그냥 등호를 이용해서 알파이다 라고 쓰는데 이 상황에서 뭐야? fx가 알파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지 알파이다 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어쨌건
정의역의 원소 x가 a로 무한히 가까워질 때 함수값 fx는 알파에 점점 가까워진다. 우리는 이때 수렴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수렴한다 라는 말은 왠지 막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야. 이렇게 막 모아드는 느낌이야. 모아드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와우 바로 모든 것이 이 값으로 수렴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렴의 반대 개념은 발산이에요. 발산은 어떤 느낌이야? 막 끝없이 막 퍼져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죠. 수렴하냐 발산하냐가 극한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수함수에서는요, x가 a에 점점 가까워질 때 fx는 그냥 뭐예요? a지. 그치? 그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얘는 모두, 죄송해요. 알파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다 알파죠. 그죠? 왜? 여기는 모든 함수값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극한으로 표현해요. 화살표는 항상 극한으로 표현했는데 요 값 역시 알파예요. 자,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그림과는 달리 이와 같은 상수함수에서는요. 정역의 원소 x가 a로 무한히 가까워질 때 함수값 fx는 알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알파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도 수렴이라고 부르고 얘처럼 그냥 노골적으로 알파인 것도 수렴이라고 부릅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요 밑에 필기하도록 할게요. 당구장.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 알파라는 어떤 특정 숫자가 되겠지. 이 특정 숫자 알파를요. 유한 확정치라고 부릅니다. 유한 확정치라고도 부르고 수렴값이라고도 부르고 극한값이라고도 불러요. 모두 다 같은 말이에요. 유한확정치, 수렴값, 극한값이라는 용어로 그 경우를 모두 부릅니다. 즉 수렴할 때는 유한확정치가 나온다. 극한값이 나온다. 예, 그리고 수렴값이 나온다. 모두 다 같은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네. 우선 여기까지 가볍게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극한이라는 개념 배웠지? 극한은 수학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리미트. 다시 극한은 뭐라고요? 리미트. 그런데 이 극한에 좌극한, 우극한 뭐 이런 개념이 있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x가 1로 향한다의 의미예요.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땡땡. 점 1에 점점 가까워져서 바로 옆의 점이 된다. 점 1에 점점 가까워져서 바로 옆의 점이 된다. 점 1에 점점 가까워져서 바로 옆의 점이 된다. 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x가 1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냥 1에 점점 가까워져서 1 바로 옆에 있는 점이 될 뿐이지 1은 아니다. 즉 x가 1로 향한다라는 의미는 1 바로 옆에 있는 요 점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 점을 가만히 봤더니 1에 점점 가까워지는 방향에는요. 예, 1보다 작은 수에서 점점 1에 가까워져서 요 점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1보다 큰 수에서 1에 점점 가까워져서 요 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요. 왼쪽에서 즉 1보다 작은 수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걸 보고 와우 x가 1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마이너스 방향에서 가까워져 라는 의미에서 얘를 좌극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x 화살표 1 플러스 그리고 뭐라고 부른다? 얘를 우극한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극한이라는 게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극한은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양쪽에서 보통 접근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거 선생님 위에다 그냥 쓰겠습니다. 리미트 x가 3-일 때 fx와 리미트 x가 3+일 때 fx의 값을 구해보래요. 그럼 얘는 뭡니까? 오, x가 점점 3에 가까워지기는 가까워지는데 좌극한 방향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지. 이때 함수값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점점 6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 6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 우극한이죠. 3+는 이쪽에서 점점점 3에 가까워지면 함수값은 점점 뭐에 가까워진다? 6에 가까워지고 있지, 함수값은. 그래서 오, 함수값 fx는 점점 6에 가까워져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때 요거를 합쳐서 와우, 얘는 극한값을 구했더니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구나. 자, 이처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우리는 얘를 가지고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냅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 필기할 곳이 없어서 밑에 할게요. 그리고 이 수렴한다 라는 말 화살표 빼서 결론. 와우, 결국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 6에 가까워진다 라고 이렇게 유한 확정치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반면에 요번에는 선생님이 좌극한을 구할 건데 7에 가까워지는 좌극한의 값을 구할 거고요. 자, 우극한을 구할 건데 7+. 7에 가까워지는 우극한의 값을 각각 그림을 보고 구할 겁니다. 우선 밑에 거 리미트 x가 7-로 갈 때 fx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2에 가까워진다. 리미트 x가 7+로 갈 때 fx는 그림 보니까 어디에 가까워진다? 7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요 두 녀석 봤더니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리미트 x가 7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경우에는 극한값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좌극한이 있어요. 우극한이 있어요. 하지만 좌극한과 우극한을 공통적으로 같이 수렴하게 만드는 극한값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이처럼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싸잡아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전부 발산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요 수렴하는 경우, 우선 수렴하는 경우에는 어떤 게 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 수렴한다요. 다시 수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 수렴합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는다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렴하는 경우를 배웠으니까 발산하는 경우, 즉 수렴하지 않는다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에 적어 놓으세요. 수렴하지 않는다의 의미. 수렴하지 않는다의 의미. 즉 발산한다 라는 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그림을 선생님이 좀 사라졌어? 첫 번째 그림을 좀 봤더니 여기에서는요 x를 선생님이 어디로 보낼 거냐면 a로 보낼 거예요. 그래, x를 a에 점점 보낼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때 함수 fx는 그림을 보아하니 점점 어디에 가까워질 것 같아? 무한대에 가까워질 거. 너 무한대 배웠니 안 배웠니? 미안해. 자, 맨 아래쪽 볼까? 자, 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무한대 땡땡. 끝없이 커져나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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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부호는 있다.
단 부호는 있다. 플러스 무한대는 0보다 크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0보다 작다라고 즉 옆에 적어 놓으세요. 즉 플러스 무한대는 0보다 크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0보다 작다예요. 자, 무한대는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지 수가 아니야. 그럼 무한대라는 기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죽는 날까지 이거 귀신이 돼서도 이거 치고 있는 상태야. 이게 무한대의 상태예요. 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계속 0을 치고 있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그냥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떤 상태야? 마이너스 붙이고 계속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점점 음의 방향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의 상태예요. 자, 그런데 얘는 봤더니 fx가 쫙 끊임없이 올라갈 것 같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갈 것 같아. 어디로 향한다? 플러스 무한대로 향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와우, x가 여기로 향할 때 함수값 fx는 무한대로 향하네? 이 녀석을 가지고 극한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화살표는 극한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므로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fx를 구했더니 몇이 나오더라? 무한대가 나오더라. 요렇게 적어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림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자극한, 우극한 모두 다 무한대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유한 확장치, 수렴가, 극한값이라는 것은 수가 나올 때만 얘기하는 거지. 무한대처럼 수가 아닌 녀석이 나와서 계속 움직이면서 커지는 상태는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경우죠? 마찬가지입니다. x를 a에 점점 가깝게 보내면 fx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그림 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얘를 리미트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표현을 똑같은 표현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고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자극한, 우극한 똑같이 자극한도 마이너스 무한대, 우극한도 마이너스 무한대. 중요한 것은 자극한, 우극한이 같다가 아니고 얘가 무한대일 때는 수렴이라고 부른다, 발산이라고 부른다, 발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극한값이 최종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쪽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발산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 번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는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아?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를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죠? 우리는 요런 녀석, 왔다리 갔다리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녀석을 진동한다 라고 얘기해요. 수학에서 진동. 자, 진동할 때는 안타깝지만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fx의 값은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동할 때는요. 예, 극한값이 없어요. 극한값이 어떤 특정한 숫자로 하나가 딱 존재해야지만 수렴이지. 근데 극한값이 없으니까 얘는 즉 발산한다 라는 얘기예요. 즉 발산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선생님이 x를 a로 보내볼 거예요. 근데 얘는 딱 보니까 자극한, 우극한 좀 나눠서 얘기해야겠지?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좌극하냐? 라고 표현했어요. 이때 fx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갑니까? 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가는데 이때 fx는 어디로 갈까? 베타가 될 거예요. 즉, 이 그림과 같이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이와 같이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우리는 즉
수렴한다, 발산한다, 발산한다. 발산한다라고 얘기해요. 즉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없다예요. 즉 발산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상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 좌극한 우극한이 같지 않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발산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요 4개. 자, 발산하는 경우 4가지만 읽어보자. 시작!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 좌극한, 우극한이 같지 않다. 이런 경우에 뭐라고 부른다? 발산. 다시 한번 시작.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 좌극한, 우극한이 같지 않다. 이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발산이라고 부른다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총 정리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쭉 적을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한다. 다른 말로요, 수렴이에요, 수렴.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가 되겠습니까? 발산이 되겠습니다. 발산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경우는요, 1번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은 경우예요. 얘가 함수의 극한에선 제일 중요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발산하는 경우? 진동. 요 4가지 경우가 있는데 함수의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같지 않을 때 얘가 제일 많이 나온다예요. 자,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경우겠어?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은 경우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요, 극한값은 항상요,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좌극한, 우극한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선생님이 그림을 좀 그리자면 이런 함수의 경우예요. 이거 뭐야? y는 x분의 1이라는 분수 함수죠. 자, 그런데 내가 무슨 값을 구하려고 하냐면 x가 무한대에 점점 가까워질 때 x분의 1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이 경우에는 분명 막 좌극한, 우극한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얘를 점점 무한대로 보냈을 때 x분의 1이라는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요 밑에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좌극한, 우극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좌극한, 우극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좌극한, 우극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요. 좌극한, 우극한은 특정 숫자를 향해서 양쪽에서 오는 경우지만 얘처럼요, 야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y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 경우엔 좌극한, 우극한의 개념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도 수렴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좌극한, 우극한이 같지 않아도, 즉 좌극한, 우극한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도 그냥 수렴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아래로 내려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fx가 다항함수인 경우라고 적어 놓으세요. fx가 다항함수인 경우. 자, 우리 어떤 걸 다항함수라고 부를지 얘기해 볼까? 어떤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불러요? 상수함수,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땡땡땡 되겠습니까? 즉 fx는 a, fx는 ax 플러스 b